이제 모든 나라들이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아마도 OECD 국가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론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도 꽤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국가들도 다수 관찰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아, 간주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앞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모두 다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고 이제 지금부터는 모두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그 뭐가 달라질까? 현재 모든 국가들은 자본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자본을 축적하고 있을까?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자본을 깎아먹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보다 더 적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자본을 축적하게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이걸 다른 말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데 첫 번째는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1인당 K의 증가율이죠.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을수록 여기서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바로 Y의 증가율도 높겠죠.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는데 K의 3분의 1승 A가 일정하다고 전제해야 돼요. 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K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 당연히 Y도 빠르게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은 생산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과연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점, 수렴하게 되는 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을 적게 축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본의 양이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본을 추가로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하는 자본을 한 단위 늘렸을 때 추가로 생산하는 산출량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요.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 MPK고요. 그 가운데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를 소비한다고 했습니다. S만큼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1-S만큼을 소비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투자는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net investment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은 델타의 자본 스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본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K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이 바로 net investment인데 자본 스탁을 상대적으로 적게 축적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고 스테디 스테이트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스테디 스테이트는 여기 K 스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쯤 있다고 K0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적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자본을 조금 늘렸을 때 굉장히 많은 그 GDP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그 많은 것을 이제 MPK라고 표현한 것이고, 투자는 여기에 S만큼을 곱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자본의 양이 기본적으로 적으니까 감가상각은 매우 작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S 곱하기 MPK는 굉장히 큰데 감가상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넷 인베스트먼트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의 양이 굉장히 크다. 현재 자본 스탁은 매우 작은데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의 크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면 자본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혹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본 스탁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자본을 한 단위 늘렸을 때 늘어나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혹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간단한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실제로 1인당 자본 스탁의 분이 큰지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은지를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그젬플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자본 축적의 러브 모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에 텀이 투자고요. 이 뒤에 텀이 감가상각이겠죠. 양변을 KT로 나누어 주면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자본 스탁의 러브 모션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양변을 이제 KT로 나누면 여기서 KT라고 하는 것과 K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이 T 시점이고 KT는 현재 시점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KT가 주어지면 다음 기인 T 플러스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관계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양변을 현재 T 시점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 나누어 주죠. 나누어 주면 이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왼쪽은 오른쪽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에 A에 KT의 3분의 1승 나누기 KT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의 KT의 KT 그래서 마지막 텀은 이제 KT가 없어져서 마이너스 델타만 남을 것이고 자, 이쪽은 분모에 KT가 있으면 이건 이제 분자로 갈 때 승수에 마이너스를 달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A의 KT의 3분의 1승 곱하기 KT의 마이너스 1승 여기 지금 1승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3분의 1 빼기 2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승 마이너스 델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left hand side에서 이건 뭘 뜻하냐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T기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인 K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일종의 데피니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표시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증가율에 대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렇다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 K의 증가율은 얼마인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K가 얼마만큼 K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K의 증가율이 달라지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고 돌아가서 이제 식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현한 식이 바로 이거고요.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K의 증가율은
여기서 잘 보시면 K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S도 있고 A도 있고 당연히 델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값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KT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T. 그 다음에 이제 KT의 승수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KT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KT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값은 이라고 하는 게 바로 K의 증가율이니까요. 그래서 KT가 그러니까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입니다. KT가 클수록 KT의 증가율은 하락한다고 얘기하겠죠. 뭐 여기서 이제 그냥 가끔 경작과 학생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은 만나질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젠가 이제 학교 측에서 이번 학기 이제 강의 방식에 대한 공문을 또 뭐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학기 기말 시험까지 이제 다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 2차 접종까지 이제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학생들만 저는 완료했고 이제 2주 넘었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뭐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상승, 하락 이런 표현을 이제 보통 구분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증가, 상승과 감소, 하락 이런 단어들을 이제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증가 혹은 뭐 올라가는 거 상승 이렇게 이제 뭐 그냥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감소, 하락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어떤 그냥 뭐 여러분 지키셔도 괜찮고 안 지키셔도 상관없습니다만 혹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금융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경우 대체로 경제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러한 용어들을 조금 빈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세련돼 보이긴 해요. 그 수량과 관련된 퀀터티와 관련된 변수에는 올라갈 때 증가라고 쓰고 내려갈 때는 감소라고 쓰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라든가 비율과 관련된 변수들은 환율 이런 것들이 있죠. 비율, 실업률, 뭐 고용률, 고용지표, 그 다음에 취업자 수는 퀀터티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업률은 이제 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승, 하락이라고 쓰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스무드하게 들려요. 이게 이제 보통 경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제 관용 표현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원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취업자 수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스무드한 게 어떤 거냐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고요. 취업자 수가 상승했다, 취업자 수가 하락했다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증가했다라는 표현 쓰지 않잖아요. 물가 증가, 물가 증가율이라는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실업률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은 간혹 가다 쓰긴 하지만 실업률이 상승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실업률이 상승, 하락, 고용률이 상승, 하락 이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보편적이죠. 가격이라든가 비율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에는 이제 상승 하락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증가율은 하락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건 굳이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나중에 이제 관련된 분야,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 진출하신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더 세련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조금 이거 바꿔서 쓰면 수량 변수인데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렇게 쓰면 GDP가 상승했다, GDP가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GDP가 증가했다, GDP가 감소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사람이 조금 경제학을 하는구나 뭐 이런 이제 인상을 줄 수 있겠죠.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K가 크면 클수록 지금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K의 증가율은 이제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앞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율 50%, 그다음에 TFP 1, 뭐 감가상각률 10%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매우 작을 때, 뭐 한 5 정도에서 출발하겠죠. K0가 5일 때 출발했을 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비교적 높아요. 그런데 자본 스탁이 늘어날수록 자본 스탁의 추가적인 증가분은 점점점 떨어지고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떨어지는데 델타 K가 떨어진다는 뜻이죠. 델타 K가 증가율은 아닙니다. 델타 K는 바로 얘가 델타 K예요. 얘가 바로 자본 스탁의 증가분입니다. KT 플러스 1 마이너스 KT. 그러니까 넷 인베스트먼트가 왼쪽 그림이에요. 넷 인베스트먼트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걸 K로 나누어 준 것이 증가율이잖아요. 그렇죠? 넷 인베스트먼트 나누기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바로 K의 증가율인데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자는 점점점 작아지고 왼쪽 그림에서처럼 그 다음에 K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니까 계속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율로 표현했을 때 이 값은 계속해서 하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이 바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이제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뭐 쓸데없이 설명을 하나 드리면 뭐 쓸데없지만 쓸데없는 거 하는 것도 재밌으니까요.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이제 0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KT 플러스 1 KT 이게 이제 K의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게 0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한대로 가야지만 이게 사실 0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극한의 개념이 무한대로 가야지만 0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뭐 1억 년, 뭐 10억 년이 흘러도 이건 0이 되지 않습니다. 유한한 어떤 값에서는 유한한 어떤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이게 0의 값을 갖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K의 증가율이 이게 바로 K의 증가율입니다. 이게 이제 0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이 식을 풀면 우리가 정확히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냐면 이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정확히 이 식을 풀어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S에 A에 KT, KT는 그냥 남겨놓을게요. T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되는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2승 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SA로 나누어줘 보죠. 그러면 KT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델타의 S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승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델타 나누기 SA도 뒤집어야 되겠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3분의 2승을 쓰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SA와 델타를 바꿔줘야 됩니다. 분자와 분모를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에 2분의 3승을 하면 이제 left hand side에는 K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KT는 SA의 델타의 2분의 3승. 우리가 앞서 했던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T goes to infinity예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은 이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건 무슨 말과 같냐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은 0이 된다라는 말과 이제 같다는 것이죠. 뭐 쓸데없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과 1인당 GDP 사이의 증가율 사이의 관계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나누어서 설명했었는데 생산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질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는 거고요. 그건 앞서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여기는 시간이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스테디 스테이트로 가는 거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증가율은 더 높은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다는 건데 생산함수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에는 이렇게 한번 써보죠. T 플러스 1기의 1인당 GDP를 T기의 1인당 GDP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에도 A가 있고 분모에도 A가 있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YT 플러스 1 나누기 YT는 KT 플러스 1 나누기 KT에 똑같이 3분의 1승이니까 전체의 3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고 이번엔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같아지냐면 로그의 YT 플러스 1 오버 YT는 3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로그의 KT 플러스 1 KT가 돼요.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게 뭐냐면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 나누기 YT라고 하는 것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이에요. Y의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사적으로 뭐와 같다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었냐면 YT 플러스 1 YT와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슬라이드에 다 있긴 있는데 그냥 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Y의 증가율을 증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이 바로 증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면 3%, 2%면 2%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오른쪽을 YT 플러스 1 나누기 YT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1 더하기 증은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되고요. 증가율입니다. 양변의 자연록을 똑같이 취해보는 거예요. 로그의 1 플러스 증은 로그의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돼요. 자, 그런데 증가율은 굉장히 작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했었습니다. 1 플러스 x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x와 같다. 단 언제 그러냐면 x가 매우 작을 때
그래서 뭐 2%, 3% 정도의 값을 가지면 매우 작은 ga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왼쪽에 1 플러스 징은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징과 같아요. 그래서 yt 플러스 1 나누기 yt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은 근사적으로 징가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근사적으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산함수, t기의 생산함수와 t 플러스 1기의 생산함수를 나누어서 얻은 결과가 바로 이것과 같아요. 바로 왼쪽에 yt 플러스 1 나누기 yt의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 y의 증가율이고요. 물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의 근사값입니다.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에 로그의 kt분의 kt 플러스 1은 똑같겠죠. 그렇죠?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의 근사값이에요. 그렇다면 1인당 자본스탁의 증가율이 높다면 그러면 당연히 1인당 GDP의 증가율도 높겠죠. 비례하니까. 물론 이제 3분의 1 정도의 값을 곱해줘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두 변수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1인당 자본스탁의 증가율이 높으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고 반대로 1인당 자본스탁의 증가율이 낮으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낮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얻었던 식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1인당 자본스탁의 증가율이 만약에 9%라면 이게 9%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3%가 돼야 되겠죠. 3분의 1 곱해주면.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게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스테디 스테이트 밖에 있을 때 솔로 성장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첫 번째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고 1인당 GDP가 다르다면 그렇다면 어느 나라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을까? 이거 제가 가끔 이제 시험 문제 내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바로 두 나라의 투자율이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1인당 GDP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다. 두 나라의 투자율이 같다는 것은 결국은 두 나라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같다는 것이죠.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두 국가의 투자율이 같고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은 여기서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두 국가는 동일한 점으로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점으로 수렴해 가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도달해야 될 골인데요. 한 국가는 컨트리 1은 여기에 있고 컨트리 2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도달해야 되는 점은 두 국가가 서로 동일한데 지금 현재 1인당 GDP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트리 2의 1인당 GDP가 더 높고 컨트리 1의 1인당 GDP가 더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달해야 되는 점이 동일한데 스테디 스테이트로부터 한 국가는 조금 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한 국가는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을까?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컨트리 1이에요. 컨트리 1이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1인당 GDP가 낮으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Y는 A의 K 3분의 1승 생각해 보시죠. 두 국가의 A가 동일해요. 그런데 한 국가에서는 Y가 더 낮아요. Y가 더 낮으려면 K가 더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Y가 낮은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K 스타는 두 국가가 모두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스테디 스테이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K-스타 1과 K-스타 2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리 1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과 컨트리 2의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컨트리 1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컨트리 2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보다 적어요. 그러면 컨트리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질을 앞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컨트리 1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이 더 높아야 돼요. K의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K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로부터 K의 증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국가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더 높을까? 당연히 현재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의 1인당 GDP 증가율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단 여기에서는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국가의 스테디 스테이트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오늘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꼭 솔로 성장 모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